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숫자 자체보다도 그 숫자를 움직이는 큰 손의 규칙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그 큰 규칙이 조금 바뀌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조금 올리고 해외 주식의 목표 비중은 조금 내리기로 했고, 동시에 자동으로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멈춰두기로 했습니다. 말로 풀면 국내로의 쏠림을 아주 살짝 되돌리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기계적 매매는 잠깐 숨을 고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가 당장 내 계좌를 바꿔놓는 건 아니지만 환율과 수급,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까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라서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내 원칙을 더 단단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조용히 쌓아가는 투자 이야기들을 더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천천히 깔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기 투자자이고,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어디에 얼마를 담느냐가 시장에 주는 파장이 커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방향을 만들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와 공급의 무게를 바꿔버릴 수 있죠. 특히 최근처럼 원화가 약세로 기울어 있을 때는 해외 자산을 늘리기 위해 달러를 사야 하는 흐름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가 분산과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도대체 달러를 누가 이렇게 사는 거지? 같은 말이 나오는 국면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나온 뒤 원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로 반응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만큼 시장은 국민연금의 방향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쪽 분위기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게 되면서 과열과 냉각이 번갈아 찾아오고, 국내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속도가 빨라지곤 하죠. 이런 환경에서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주체가 목표 비중을 맞춘다고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매를 하면 의도와 다르게 가격을 더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표 비중이라는 건 여기쯤이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매매가 자주 나오게 마련인데, 그 빈도와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의 내용은 숫자 조정과 규칙 조정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숫자부터 보면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올리고,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내렸습니다. 국내 채권 비중도 당초 계획보다 1.2%포인트 늘리는 방향이 함께 나왔고요. 국민연금이 해외로 나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라고 말한 셈인데, 이건 해외 투자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금 규모가 커진 만큼 외환 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해외 주식 목표 비중 조정으로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계산을 해보시죠. 기금이 1,500조 원 안팎이라고 가정하면 0.5%포인트는 대략 7조 원대, 1.7%포인트는 20조 원대 중후반의 목표상 변화가 됩니다. 물론 목표 비중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버튼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매매 여건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맞춰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곧바로 같은 규모의 거래로 찍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해외 비중을 더 키우는 흐름을 잠깐 완만하게 만들고, 국내 자산 쪽으로 무게추를 아주 조금 옮겨서 환율과 시장 충격을 동시에 완화해 보겠다는 거죠. 국내 채권 비중을 함께 키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줄인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국내 주식으로만 옮겨가는 건 아니고,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채권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을 낮추려는 선택이 같이 들어가곤 하니까요. 특히 국민연금처럼 장기 자금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서 주식 비중만 보는 것보다 주식과 채권을 같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결정에서 더 흥미로운 건 규칙 조정입니다. 바로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부분이죠. 리밸런싱은 원래 좋은 장치입니다. 자산이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내리면 비중이 작아지는데, 목표 비중에서 너무 멀어지면 위험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일정 범위 안으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장기 투자에서 리밸런싱은 감정 대신 규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당기는 힘이 너무 커지면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듯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국민연금은 과거보다 훨씬 덩치가 커졌고
기금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던 시절에 만들어둔 자동 조정의 틀로 계속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마다 기계적 매도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목표 비중과 함께 목표에서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는 걸 허용할지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매도나 매수를 해서 다시 범위 안으로 들여놓는 방식이 그동안의 기본이었는데, 최근처럼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높아지는 흐름이 계속되면 규칙상으로는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금위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한 건 바로 그 기계적 조정을 잠깐 멈추고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리밸런싱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매도가 자주 반복되면 상승의 탄력이 꺾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자동 매수가 나오면서 낙폭을 완충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 리밸런싱을 유예한다는 말은 어떤 방향의 약속이라기보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기계적 거래로 더 흔들지 않겠다는 완충 선언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급락장에서는 자동 매수의 보호막이 얇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결국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해외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춘 이유는 해외 주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원화 약세 국면에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주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논리와 시장 안정의 논리가 한 화면에 같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올렸다고 해서 국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목표 비중은 방향을 보여주지만 실제 매매는 가격과 유동성, 위험 관리 규정에 따라 나뉘고, 무엇보다 시장은 국민연금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수급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내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 장기 자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 포트폴리오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주식 비중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이 더 커 보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국내와 해외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주식과 채권을 어느 정도로 섞을지, 어느 정도 벗어나면 다시 되돌릴지를 조용히 적어두고 시장이 요란해질수록 그 기준을 다시 읽어보는 것, 그게 장기 투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게 결국은 이 과정을 자동화한 형태이니까요. 오늘 뉴스가 주는 자극적인 한 줄은 국민연금이 국내를 늘리고 해외를 줄였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장은 큰 돈도 규칙을 다듬는다입니다. 시장은 늘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기준도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방향을 참고하되 내 투자 원칙을 더 조용히, 더 단단히 쌓아가면 됩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도, 지수가 급등할 때도 누군가의 결정이 내일의 주가를 정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산과 리밸런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 그게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니까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